야, 그 연말정산 공부해봤자야 항목에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연말정산은 완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강력한 핵무기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용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연말정산은 노력할 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 N년차 직장인에게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또 좀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정산 진짜 제대로 준비 잘 해가지고 똘똘하게 환급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직장 선배랑 이야기를 하게 됐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N년차 직장 선배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야, 그 연말정산 공부해봤자야 그 노력해서 뭔가 되는 거였으면 우리가 벌써 그렇게 하고 다 알려주지, 그거 해봤자 별거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기를 팍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 분께서 저한테, 아 형님 이거 진짜 뭐 연말정산 뭐 할 거 없어요? 뭐 해도 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막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명색이 또 제가 또 직장인들 연말정산 공략집을 출간한 또 이 세금 관련된 책의 저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저자로서 이 직장인분에게 노력할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이 신입사원의 기를 죽인 직장 선배님에게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이게 영수증인데 요거를 보게 되면은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여기에 뭐 이것저것 항목의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일단 의도적으로 우리가 올릴 만한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다 인적공제, 뭐 4대 보험, 주택대출 관련된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 갑자기 가족을 늘리거나 부양가족을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노력할 거리가 없고, 4대 보험도 우리 급여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뭐 연말정산을 위해서 노력할 만한 거리가 될 게 없습니다. 주택대출, 이거는 아파트 구매하시면서 이제 대출받은 건들 뭐 이런 것들인데, 전세대출이나 이런 건데, 이것도 연말정산 잘 받으려고 일부러 대출을 더 받아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적용이 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지, 소득공제를 위해서 주택대출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노력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쪽은 소득공제 라인이고 이쪽은 세액공제 라인인데, 소득공제 라인에서 우리가 신경 쓸 만한 건 이 정도밖에 없어요. 뭐 청약저축, 요건 요번에 좀 한도가 올라갔죠. 소득공제 한도가. 그래서 꽉 채워서 하면 이제 120만 원 정도 공제 받는 게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컨텐츠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다 해봤자 300만 원 한도까지밖에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형 장기펀드, 요것도 꽉 채워서 해봤자 한 240만 원까지밖에 소득공제가 안 돼요. 진짜 잘 해봤자 요 정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하는 그 정도라는 게, 뭐 청약에 가입하냐 안 하냐, 뭐 신용카드를 얼마를 쓰냐 안 쓰냐, 뭐 청년형 장기펀드 장기상품에 가입을 하냐 안 하냐, 뭐 요 정도의 느낌이지, 그 이외에는 소득공제에서 우리가 신경 쓰고 노력할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쪽 옆에 쪽이 오른쪽이 세액공제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뭔가 노력하면 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좋은 것들이 있나 살펴보면 딱히 여기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건 없습니다. 요거 하나 있죠. 요거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진짜 연말정산에 진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한 150만 원가량 절세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또 연말정산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직장인이라면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노후 준비용 계좌로서 일반적으로 다 가입해 놓으면 좋은 상품이긴 하죠.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 요건 작년 23년도부터 생긴 건데, 보통 이제 한도는 500만 원이지만 누가 한도 500만 원 꽉 채워서 연말정산 받으려고 기부하겠습니까? 대부분 10만 원 내고 10만 원 공제받고 뭐 이런 정도로 활용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부금도 1000만 원 이하는 15%, 뭐 1000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15% 30% 세액공제 받자 더 큰 금액을 막 우리가 기부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연말정산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월세 납입하시는 것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한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집 월세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일부러 막 200만 원짜리 월세에 가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세액공제 받는 것보다 월세로 나가는 게 훨씬 큰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이 항목들에 뭐 숫자를 많이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입할 만한 거리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 사실 뭐 한 요 정도? 청약 정도? 뭐 연금저축 정도? 요 정도가 거의 다이지 않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연말정산 나도 너처럼 신입사원 때 공부했다. 근데 해봤더니 결국 이거야. 뭐 할 게 없어. 해봤자 별거 없으니까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거지. 뭐 연말정산으로 뭐 환급 많이 받겠다고 뭐 이렇게 애써서 시간 쓰고 그러지 마. 차라리 그 시간에 넷플릭스 드라마 한 개 더 보고 취미활동 조금 더 하고 잠이나 좀 더 자. 이게 더 좋은 거야. 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저씨가 한마디 합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연말정산은 진짜 큰 핵폭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건 여러 개의 화살이 아니라 단 하나의 핵무기. 화살 백날 쏴봤자 핵무기 한번 빵 터트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연말정산도 그런 개념의 핵무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고 활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이 노력할 게 있다 없다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N년차 직장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화살은 많이 있으신 거야. 근데 화살 백날 쏴봤자 뭐가 안 되네? 그분 핵무기를 모르셔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연말정산의 가장 강력한 핵무기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수증 요거 봤었잖아요. 그 중에서 요게 있습니다. 41번에 투자조합 출자 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 투자조합 출자 등이라는 항목에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연말정산은 완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1,000만 원 넘게 절세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노하우와 방법론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N년차 직장 선배님 연말정산 노력할 게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 투자조합 출자 등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고 낯서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많으실 겁니다. 어색하시죠? 이 단어 자체가. 이 투자조합 출자 등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2024년 올해 1월 4일 날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관련 영상은 고정 댓글 하단에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설명을. 일단 연말정산 투자조합 출자 등이 어떻게 소득공제가 되는지가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 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는 일반 기업이 있고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들, 일반적인 회사들이죠. 그 기업들은 벤처 기업 확인서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벤처 인증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벤처 인증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은 투자한 금액을 100%,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근로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벤처 인증받은 기업에 3천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3천만 원 전액을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는 보면은 뭐 120만 원 소득 공제, 300만 원 소득 공제, 뭐 240만 원 소득 공제. 그러니까 소득 공제라는 게 다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 단위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천 단위의 소득 공제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천 단위의 소득 공제가 가능한 게 바로 이 벤처 투자 소득 공제예요. 그러면 6천만 원일 때 3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은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 표준 금액이 3천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뭐 연봉이라고 하는 뭐 총소득이 있는데 우리는 총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총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소득에서 몇 가지 공제를 하게 되는데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 소득공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이 소득공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쪽입니다. 이쪽이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과세 표준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는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그에 따른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공제가 많아지면 과표가 줄고 과표가 줄면 산출세액이 줄고 결정세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소득공제가 늘면 결정세액이 줄어든다, 세금이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6천만 원 근로소득 금액이신 분이 3천 투자에 3천이 공제가 되고 과표가 3천으로 줄어들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3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뭐 3천 투자하면 3천 전액 다 공제가 되고요. 5천 투자하면 4,400이 공제가 되고 2억 투자하면 8,900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 공제율이 가장 높은 게 3천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대에서 가장 많이들 투자를 하시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한 5천만 원대 여기까지가 보통 투자가 많이 되지 뭐 5천 이상 하시는 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러면 3천만 원 투자하면 절세되는 금액이
금액이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과표가 5천만 원일 때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셨다. 그렇게 되면은 과표가 이만할 때는 세금이 686만 원 정도가 되는데 3천만 원 투자하면 과표가 줄겠죠? 과표가 주는 만큼 세금이 줄죠. 그게 191만 원. 그래서 차익은 495만 원, 약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2월 달이나 3월 달에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하거나 환급 받거나 하잖아요. 이렇게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환급 받는 게 거의 500만 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이게 진정한 13월의 월급 아니겠습니까? 뭐 30만 원 돌려받고 100만 원 돌려받고 이것도 기분 좋은데 500만 원 돌려받아 보세요. 나는 분명히 12개월을 일했는데 13개월 일한 것만큼 한 달은 일도 안 하고 월급 받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연봉 1억이신 요 부분에 있으신 분들이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딱 보시면 3천만 원 똑같이 투자해요. 그럼 이분들은 절세가 얼마가 되냐면 과표가 1억에서 이제는 과표가 7천만 원으로 줄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세금 부담 2,15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과표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1,2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그러니까 즉 938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아까 전에는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495만 원 절세였는데 왜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절세해 줍니까? 부자 감세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만큼 절세 효과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득이 높으신 분들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많잖아요. 소득세율이 높으시니까 당연히 세금 많이 냈겠죠. 그래서 많이 낸 만큼 많이 돌려받게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이분께서는 세금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궁금증, 그런 문의사항이 있어서 저희 센터에 오셨었는데 소득이 8천이었고요. 세금이 6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약 한 6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보니까 총급여가 8천이고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하니까 6,600 정도가 되고 몇 가지 소득공제를 빼고 냈더니 4,900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소득공제 된 게 많이 없습니다. 보시면 뭐 4대 보험이나 뭐 아파트 대출금, 뭐 카드 조금 쓴 거 요거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말정산 회폭탄이 뭐다? 요거 투자조합 출자 등이다.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펜으로 쓴 거예요. 여기에 한 3천 정도만 넣으시죠. 그러면 환급 많이 받으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만약에 이때 3천을 넣으셨었다. 이 투자를 하셨었다. 그러면 절세가 어떻게 될까를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굳이 세무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요즘 너무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연말정산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모의 계산 누구나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들어가서 여러분 거 다 입력하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벤처 투자를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했다. 그러면 얼마가 절세가 되는 거지 미리 다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보셔서 계산해 보시고요. 제가 이분의 사례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었어요. 원래는 기준은 620만 원의 세금 부담이 있으셨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 이분께서 벤처 투자를 이렇게 진행을 하셨었다 3천만 원을, 그러면 세금이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되죠. 한 525만 원 정도가 절세 환급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만약에 이분이 연봉이 8천이 아니라 연봉이 1.5억이나 뭐 연봉이 2억 됐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는 작년에는 벤처 투자를 하셨고 그래서 올해 초에는 굉장히 많은 환급을 받으시면서 아 이게 진짜 되네요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 하시는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 벤처 투자 소득공제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어디 가서 어떤 회사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난 이런 거 처음 들어봤다. 증권사 가면 되는 거냐? 라고들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아셨으니까 어디 가서 뭔가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 갑니다. 증권사에 가셔서 벤처 투자해서 소득공제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증권사 객장에서 문의하시는 순간 뭐 하신다고? 벤 뭐요? 혹시 그 벤처펀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벤처펀드는 절대 하시면 안 돼. 뭐 안 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벤처펀드라는 것도 증권사에 가면 있는데 그거는 투자금의 10%만 소득공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3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 다 소득공제가 됐잖아요. 근데 벤처펀드는 3천만 원 투자하면 거기에 10% 30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목적 상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증권사에 가서 물어보시면 모른다. 왜냐하면 증권사 직원들이 바보라서 뭐 무능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모르는 거예요.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아는 회사에 전환사채로 직접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보통 뭐 주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전환사채로도 투자할 수 있는데 저는 전환사채로 직접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사가 모든 회사는 전환사채라는 거를 법적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환사채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돈을 주고 사채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채권자가 되고 회사가 채무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그 회사를 컨택해서 그 회사의 격리, 그 회사의 회계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계약서 쓰고 뭐 법무사 만나서 등기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접해볼 리도 없었고 내 주변에 이런 걸 한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연말정산 잘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잘 아는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하고 있고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아는 순간부터 내가 돈을 벌지 않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해야 되는 투자인데 너무나 좋은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투자이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다가 우리가 투자라는 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투자하는 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이 벤처 투자 같은 경우 배달의 민족이나 뭐 당근마켓, 뭐 오늘의 집 이런 거 진짜 비상장 주식에 잘 투자했으면 돈도 벌고 공제도 받고 되게 좋은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런 회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잖아요. 있으면 진짜 하고 있으셨겠지. 없으니까 못 하고 있었던 거란 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잘 될 수 있는 회사, 망하지 않을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는 회사에 투자한다고 해서 뭐 벤처 투자 소득공제가 안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해, 우리 엄마가 사업을 해. 근데 엄마가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딸이 그냥 부모님 회사에 투자해도 소득공제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회사에 투자할 때는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 회사 상황도 알 것이고 만약에 전환사채로 투자한다면 상한 받아야 될 때 상한도 잘 받을 수 있을 거고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또는 자기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 회사에 제가 투자하는 거예요. 저도 소득공제를 받고 절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 진짜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본인께서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이에요. 근데 벤처 투자할 만한 곳 없을까?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목적 자체가 이런 벤처 투자 소득공제 이게 아니라 벤처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취등록세 감면이나 법인세 절감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법인세 절감이나 취등록세 절감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을 받은 거지 이 벤처 투자를 목적으로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모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내 회사가 벤처기업이면 내 회사에 내가 투자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 회사 법인, 이건 법인과 그 개인,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독립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돈을 얘한테 투자한 게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권자 거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해도 뭐 다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라면 정말 그 속사정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신뢰관계가 두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회사에 그러니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거래처라든지 뭐 친구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제 친구들 저희가 대학교 모임 때 막 이런 소득공제 연말정산 얘기하다가 제가 이거 얘기해 주니까 다들 말도 안 된다 막 그러다가 진짜 되는 거라니까 하면서 제 거 사례 막 보여주고 하니까 나도 너네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될까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소득공제 받으면 좋으니까 저도 다 그런 것도 진행할 수 있게 제가 또 도와준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분석해서 좋은 회사에 잘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냥 아는 벤처 회사, 충분히 신뢰가 두터운 벤처 회사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는 벤처 회사는 별게 아니야 이런 거다. 이런 쪽에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죠. 그래 아는 회사에 투자한다 치자. 근데 투자했다가 투자금 회수 못하면 어떡하냐. 어쨌든 우리가 투자할 때는 보통은 이제 지분 투자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비상장 투자로. 근데 비상장 주식은 투자하면 현금화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상장 주식,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의 주식들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있겠으나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상장 주식은 내가 팔고 싶으면 이 주식을 누가 사줘야 내가 팔 수 있는 건데 이 매칭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상 비상장 주식은 투자하는 순간 그 회사와 운명을 함께하는데 내 돈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인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는 회사라 치더라도 이런 회사에 내가 지분으로 투자하면 못 돌려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식 아니라 이걸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언급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전환사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것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돌려받을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전환사채 또한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약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빌려준 나는 채권자가 되고 돈을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전환사채에 투자를 해. 그럼 나는 채권자가 되고 회사는 채무자가 되고 채무자인 회사는 채권에 명시되어 있는 만기 일자에 나에게 돌려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회수하는데 훨씬 더 용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환사채 투자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가 됐든 남의 돈을 받는데 정확한 상환 일자가 있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겠지. 지분으로 투자 받으면 돌려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회사가 잘 되면 알아서 파세요, 뭐 돈 버세요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환사채로 투자를 받는 순간 정확한 날짜에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개인도 신용관리 차원에서 부채 관리를 하잖아요. 기업도 신용도 관리를 합니다. 근데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받게 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기업의 신용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기보나 뭐 신보 이런 데서 굉장히 금리가 낮은 저리의 정책 상품을 대출로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전환사채를 투자 받음으로 인해서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기업이 활용해야 될 좋은 자금들, 정책 자금들 활용할 수 없게 되면 싫겠죠.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벤처 투자 받을 때 지분으로 투자를 받는 걸 좋아하지 전환사채로 투자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벤처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주식으로 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런 회사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하네? 또는 우리 삼촌이 하네? 그 투자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는 말은 뭐냐? 투자 받는 건 상관없는데 할 거면은 사채는 안 돼. 하고 싶으면 주식으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회사로 투자하는 거 마음 편하긴 한데 근데 결국은 그러면 돌려받을 수가 없는데 힘든데 이렇게 막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벤처 투자를 알아보다 보면 막히는 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벤처 투자 소득공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파워풀하잖아요. 진짜 화살 쏘는 게 아니라 핵폭탄 터뜨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너무 하고 싶어서 저도 이런 거 엄청 알아봤습니다. 다 어떻게 알아보니까 벤처기업이 있긴 있어요. 뭐 친구가 하는 벤처기업, 가족 중에 하는 벤처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 할 거면은 주식으로 투자해야 된다. 전환사채는 우리 부채 비율 관리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채 비율 올라가면은 은행에서 상한 조치 들어오거나 대출 금리 올라가. 그건 현실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 소득공제 도와주고 연말정산 도와주려고 본인의 그런 불이익을 또 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진짜 투자할 곳이 없어서 벤처 투자할 데 없어? 그럼 내가 만들자 해서 제가 벤처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 벤처기업 만들고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기가 운영하는 벤처기업, 이제 제가 운영하는 벤처기업 제가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아시는 분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이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또 저희 회사에 투자도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도와드리는 거죠. 이 벤처 회사에 투자할 때 전환사채로 투자할 곳 찾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딱히 우리는 뭐 대외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뭐 신용점수를 높게 쌓아 나가야 되는 뭔가 뭐 입찰해서 따놔야 되고 뭐 이런 정부자금 대출 받아야 되고 이런 목적이 없는 데들만 전환사채로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할 목적으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오래 하셨던 고객분들 중에서 이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또 일로 투자하면 벤처 투자로 받은 그 돈이 대부분 다 또 저희가 운영하는 GPL이나 이런 걸 또 활용이 또 많이 되거든요. 그럼 또 이자가 발생하니까 또 이자도 조금 드리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 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작년에 제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소득공제가 5,400만 원이에요. 5,400만 원 엄청 많이 받았죠.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5,600만 원 확 줄어들었어요. 그 덕에 세금이 많이 줄었는데 그럼 이 소득공제 항목 5,400을 구성하는 건 뭘까를 여기를 보시면은 뭐 그냥 인적공제 뭐 그런 거 있는 거고요. 등등등 있는데 가장 큰 게 이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 투자조합 출자 등입니다. 벤처 투자 소득공제죠. 이게 4,400만 원이에요. 제가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4,400만 원의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덕에 세금이 되게 많이 줄었죠. 제가 만약에 작년에 벤처 투자를 안 했더라면 제 세금이 한 2천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과표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제 결정세액은 그냥 750만 원에서 다 끝난 거죠. 5천만 원 제가 벤처 투자를 해가지고 1,200만 원이 세이브가 된 거죠. 1,200만 원 벌려고 해보십시오. 진짜 벌기입니다. 저는 약간 세금 좀 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세금 많이 냈다는 얘기는 소득이 많다는 얘기고
어차피 세금은 벌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벌 거 많이 내자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뭐 대출이나 이런 것도 잘 나오고 제 신용도도 올라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아마 사업자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나 그건 싫은데. 그래서 보통 개인 사업자분들 딜레마가 있거든요. 비용을 많이 잡으면은 절세는 돼서 좋은데 비용을 많이 잡으면 소득이 작아지니까 세금이 줄어들어서 좋아. 대신 소득이 줄어드니까 대출이 많이 안 돼.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소득을 많이 잡으니까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격이 되는 건데, 벤처 투자 소득공제 나중에 제가 한번 컨텐츠를 다루겠지만 소득은 소득대로 잡히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감면받는 거기 때문에 대출에도 긍정적입니다.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무튼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연말정수 고수의 비결은 신용카드 뭐 이런 게 아니라 벤처투자 소득공제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 될 회사를 선별해서 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아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투자할 때 주식이 아니라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게 자기 투자금을 회수하는 훨씬 더 용이하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셀프 벤처 투자 소득공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을 벤처 인증을 받고 내 회사에 내가 투자해서 하는 소득공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는 뭐 본인 가족 중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법인을 벤처 회사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반 법인을 이제 벤처 기업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 또는 뭐 셀프 벤처 투자를 위해서 법인 설립하고 법인을 벤처 인증받고 이런 절차들도 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투자를 원하시는데 투자할 곳을 진짜 못 찾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행센으로 오시면 저희가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다들 투자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신입사원의 당찬 포부를 묵살했던 N년차 직장인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이분께서 하신 말씀은 연말정산 공부해봤자 뭐 별거 없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신이 아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복재무상담센터 행센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